안녕하세요. KTV 국민기자 김희진입니다. 2016년도 국민리포트에선 행복 어린이집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획 시리즈를 방송했었는데요. 오늘은 주부기자들과 함께 그동안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들, 또 보다 나은 행복한 어린이집을 위한 바람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일명 엄마들의 수다 어린이집인데요. 그럼 행복 어린이집 취재를 담당하셨던 주부기자님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킹맘의 어린이집 이야기인데요. 먼저 자녀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워킹맘부터 만나보실까요? 한 회사의 직장 어린이집. 워킹맘 박경미 씨는 매일 아침 4살 된 딸과 함께 출근합니다. 어린이집이 사무실과 한 건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바쁜 아침 시간에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놓입니다. 자녀가 궁금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자유롭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직장 내 어린이집의 큰 장점입니다. 운영과 관리를 기업이 직접 한다는 점도 학부모들에게 보육의 질과 안전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 아동학대가 요즘 핫 이슈인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회사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또 회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만족도에서 높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시대. 이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경단녀가 되는 최고의 고비가 출산과 육아가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어떤가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은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들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21.8%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결혼 때문에 이제 경력이 단절되거나 육아, 그리고 출산, 가족 돌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인데 이 부분들 순서긴 하지만 다 말을 모아보면은 결국은 아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경력이 단절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35세에서 39세 여성들 중에 37%가 경력 단절이 나타나서 21.8%에 비하면은 그 수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기를 키우는 분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이 키우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게 바로 또 저출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15, 16년도, 이제 15년도 이 1인 가정에, 그러니까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수가 1.2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수치가 낮은 거가 가입 여성이 적은 경우도 있지만, 적은 원인도 있지만, 그 엄마들이 아기 키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물론 비용 문제도 있지만, 당장 아기를 키울 때 일과 그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육아 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전에는 나는 그 아기를 못 낳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엄마 아빠들의 욕심이거든요. 욕심이라기보다 어떤 바람이죠. 질 좋은 육아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맡길 수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출산을 좀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킹맘들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게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거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제가 취재하면서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직장 어린이집 이거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저는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고 하던데요. 들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중에서 14%만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 스웨덴에서는 82%인데
놀라시는 거. 그러니까 82%가 있다면 집 근처에 국공립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4% 그중에서도 거의 서울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내 집 가까운데 국공립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가정 어린이집의 기능들,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국공립 어린이집 형태의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면은 그 출산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백미라 기자님이 아주 좋은 데를 다녀오셨다고 해요. 이 직장 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부러워하셨는데 사실 대기업이 아니면 직장 어린이집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 백미라 기자님 리포트를 우리가 함께 보고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3월 문을 연 경기 테크노파크 공동 어린이집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근로자, 기업 모두가 반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술 관련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 대부분인 경기 테크노파크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기업체, 연구소,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뤘고 건축 사업비 21억 원 중 15억 원을 정부 지원을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단지형 공동 어린이집은 기업과 근로자의 호응을 받고 있는 데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고 있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의 리포트를 보셨는데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 경기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들이 되게 연구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생김으로 해서 그 연구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네. 다음 주제입니다. 올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뉴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가 정말 끊이지 않고 들렸었거든요. 걱정 많으시죠? 어린이집 보낼 입장에서. 내년에 보낼 생각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취재를 가면서 정말 좋은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 너무 많은 한 선생님이 너무 많은 아이를 봐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이렇게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선생님이 감당해야 되는 애 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한두 명 키우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한꺼번에 그 아이를 보는 게 힘든 거죠. 점심 먹는데 11분, 그 화장실 가는 시간 5분. 그리고 잠깐 쉬는 게 3.6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하루 9시간을 일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은데 교사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어느 순간에 이성을 잃거나 너무 이제 힘들어서 아이를 본의 아니게 학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한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기자님이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을 다녀오셨거든요. 우리 리포트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 문을 연 영부형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보육교사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해줍니다.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제안하고 스스로 만들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재미를 이끌어냅니다. 특기 교육을 줄여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채용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꿔 운영에 대한 믿음도 높였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영부형 어린이집의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은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제기됐던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개소된 영부형 어린이집은 바람직한 보육 서비스의 모델이 됩니다. 연구형 어린이집. 저 박선미 기자님 리포트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영구형 어린이집을 제가 갔다 와서 너무
그 동네가 부러웠어요. 거기로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여러 기자님들 말씀하셨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구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8시간만 딱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보육교사가 선생님이 행복하니까 아이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엄마도 부모도 행복하고 이런 모토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교수님 어떤가요? 이런 새로운 대안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가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점들을 잘 모으고 지역사회에 맞게 이렇게 해간다면은 앞으로 어린이집은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엄마들 카페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올라오는 질문이 어느 어린이집이 괜찮아요? 저는 어느 동네에 사는데 좋은 데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도 갈 수가 없다니까. 좋은 데는 일찍 마감이 되죠. 예. 하여튼 엄마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항상 목말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좋은 그 기사를 봤는데 정부에서 우수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교수님, 우수 열린 어린이집 어떤 어린이집인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그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몇 개가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열린 어린이집에서 개방형. 그러니까 그 개방이 됐다는 거는 진짜로 볼 수도 있게 유리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벽을, 그리고 모든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내 아이에 대해서 개방형을 이제 열린 그 어린이집에서 중요시하면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참여를 돕는 거죠. 뭐 일일 교사를 한다든지 부모님이 언제든 가서 그 프로그램에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참여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부모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몇 번을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러한 참여를 이끌어낸 정기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또 협동 공동체 그 부모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면서, 또 토요 아빠에서 토요일날 아빠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 결국은 개방과 참여와 공동체 의식,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부모들에게 개방이 돼 있고 또 부모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 백미라 기자님이 이번에 취재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근데 제가 그 열린 어린이집 대상을 받은 그 어린이집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학부모들이 언제든 원할 때 수시로 어린이집을 오실 수 있게 해놨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어린이집하고 조금 이렇게 뭐 궁금해도 전화하기도 좀 어렵고 조금 어렵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편하게들 오시더라고요. 오시고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부모 참여 수업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머니회에서, 그러니까 학부모회에서 돌아가면서 수업을 짜서 수업에 참여하고, 뭐 동화구연이라든가 뭐 율동 뭐 이런 거 하고, 또 텃밭 교실도 같이 하고 했는데, 네, 기자님, 근데 저는 리포트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행복 우체국 프로그램이던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행복 우체국은 여기는 또 원장님이 고민을 하신 게,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그 부모 참여 수업을 하는데도 그 오시고는 싶지만 그 직장 근무상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못 오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고민들 하다가 묘안을 낸 게, 그러면 못 오시면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직장, 부모님 직장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또 이제 가서 부모님 일하시는 모습도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교사분들도 또 새로운 모습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뢰성도 더 쌓게 되고 그렇게 좋았어요. 그 기자님 취재하신 것 중에서 용신 통통통이라는 프로그램은 뭐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내용을 집에서도 뭐 같이 하고,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용신 통통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열린 어린이집 우수상을 받은 그런 어린이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중에 놀이 수업을 하는데, 그 놀이 수업을
어린이집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에다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하고 좀 놀아주세요. 뭐 이렇게 놀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수업을 한결 그 단체 뭐 블로그인가요? 거기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같이 이렇게 소통들 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소통들 하고 그 원장님 뭐 교사분들하고도 더 한번 더 하게 되고 해서 서로 신뢰하고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집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좋은 프로그램 가진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우리 어린이집이 국민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었거든요. 제가 다녀왔던 건강한 어린이집 그리고 손경희 기자의 숲체험 어린이집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입을 가리고 자,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어린이집 교실에서 쑥차를 마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전통차가 낯선 4살 꼬마들이지만 고사리 손으로 잔을 들어 조금씩 마셔봅니다. 마당에선 알록달록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여우놀이를 합니다. 술래를 피해 달아나며 피어나는 웃음이 봄꽃처럼 화사합니다. 이 어린이집에선 한 달에 한 번 발의 수업과 전통놀이, 텃밭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장난감 없는 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또 다른 어린이집. 조리사가 직접 반죽해 만든 빵을 하나하나 찜통에 넣습니다. 이스트나 방부제 없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식이 아이들 앞에 놓이고 먹기 전엔 바른 식사 예절도 배워봅니다. 얼음 먼저 먹은 다음에 너희가 먹는 거야. 알았지? 이들 어린이집은 남양주시와 연계해 매월 1일을 슬로우데이로 정하고 각각 슬로푸드 먹기와 아날로그 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자라려면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한 식습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앞으로 가정과 연계를 계속한다면 가정에서도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어린이집, 가정이 함께하는 슬로우 보육으로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상추 예쁘게 심어줄 수 있겠어? 아이들의 힘찬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집니다. 하늘이 보이는 드넓은 숲에서 아이들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숲체험 활동을 하기 전 아이들은 선생님의 구령에 따라 준비 체조로 몸을 풉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어지는 다양한 생태 놀이 활동. 봄볕이 내리쬐는 숲속의 풀과 꽃들이 수업 교재입니다. 들꽃으로 만든 작은 반지, 예쁜 보라색 제비꽃처럼 동심도 활짝 피어납니다. 숲속길 탐험도 나섭니다. 혼자서 씩씩하게 밧줄을 잡고 산을 오르고 마음껏 뛰고 걷습니다. 원장 선생님이랑 한 바퀴 돌아왔어요. 바퀴를 타고 신났어요. 책에서만 보던 곤충과 식물들을 직접 보며 생명의 소중함도 배웁니다. 나비애벌레 나비. 나비가 언제 태어나요?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며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깨닫도록 하는 숲교육.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산에 있을 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때가 가장 집중력도 좋아지고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연과 호흡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숲. 아이들의 마음도 숲체험 어린이집도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요즘에 애들이 실내에서 뭐 TV를 보던지 스마트폰을 하던지 그러는데 자연에서 저렇게 흙과 함께 또 애벌레까지 이렇게 함께 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 나비 애벌레 저도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같이 숲에 막 뛰어들고 싶은. 네. 그 밖에 또 다녀오신 곳 좋은 프로그램 많았었죠. 어떤 거 있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의 불편함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어보고 또 무거운 짐도 메보고 허리를 구부리고 이제 신호등을 걷는다든지 그런 걸 다 해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학부모랑 소통하고 아이들에게도 좀 더 즐겁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제 시나 구에서 보다 이제 정부에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고 운영을 해서 어린이집을 초대해서 그렇게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의 부담도 줄여주고 또 시에서 또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직접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도서관에 가는 어린이집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데 차츰 여기는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구나 하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책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번호 적는 거 그런 것도 다 배우고 나중에는 독후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 보내는 어머님은 집에서 책 읽어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목 아프고 또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잡아서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다니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 읽더라.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자, 지금까지 방송됐던 행복 어린이집 리포트를 쭉 다시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취재하시면서 또 엄마로서 기자로서 느끼셨던 점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도 귀엽고요. 내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 내 아이의 친구가 될 거니까 더 관심 있게 더 많이 봤고요. 취재를 하면서 그런데 조금 어려웠던 점은 초상권 문제로 아이들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촬영을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웠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이런 걸 더 넣고 싶었는데. 예, 어린이집 촬영이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취재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재에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공개하길 꺼려하시는 원장님과 교사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긴 했고요.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아까 박선미 기자님처럼 아이들이 다 제 자녀인 것처럼 참 예뻤고 그리고 올해는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좀 이렇게 슬픈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아직 많은 어린이집들이 그래도 대다수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어린이집 안에서 행복하게 잘 또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걸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게 됐어요. 어떠세요? 백미라 기자님? 네. 저는 그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꽃이 아무리 예뻐도 사람 꽃만 못하다 인화초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날 정도로 아이들이 다 예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런 동심 이런 걸 우리 어른들이 잃지 않게 잘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씩 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직장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너 어린이집에서 뭐 했니? 수연아 뭐 하고 놀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와 저 간의 어떤 거리감? 그런 것들이 점차 좁혀질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아이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요즘에는 내 아이 하나를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왜냐면 밖에 나가보면 그 다니는 아이들이 모두 우리 아이거든요. 내 아이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큰애가 사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래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친구의 중요성을 새삼 또 느끼면서 또 막내를 보면서 참 정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진짜 온 마을이 필요한 게 맞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백종아 교수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개념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과 부모가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엄마들도 선생님들께 어떻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돼서 선생님이 작은 거에서 기분 나빠갖고 아이한테 화가 나지 않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좀 가이드라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할 때 좀 적성 교육
교육을 좀 그러니까 하거나 체크를 해서 나는 그렇게 힘들지 몰랐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 선에서 아 내가 이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이렇게 스크리닝 될 수 있게 그러한 이제 적성 검사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모든 어린이는 다 각기 다른 종류의 꽃이고 또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을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또 엄마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출산율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취재하시고 또 오늘 나와주셔서 주부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백종아 교수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들의 수다 어린이집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